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제언이 실시간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속도를 보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한데요. 대통령이 직접 시장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중단과 같은 강력한 칼을 빼든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보여주지 못한 실행력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기득권의 오만을 꺾고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광수 대표의 속 시원한 분석을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채널이 됐건 어떤 우리 이광수 대표가 이제 마이크 앞에 서시고 또 카메라 앞에 서실 때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꾸준히 주장해 오셨던 바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출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고.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대출을 한 분들 만기 연장 안 해준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 측면에서 뭐냐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을 얘기할 때 이제 박근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값이 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떤 거냐면 빚내서 집 사라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초이노믹스. 그래서 어떻게 네. 하냐면 다주택자한테도 심지어요 집값의 거의 80% 이상을 막 대출해줘요. 맞아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전국적으로 60만 채가 넘는 다주택자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대출을 막 해줘서 집을 샀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혜택도 보고 집값은 오른 거죠. 어허.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일종의 대출이 증가해서 오르니까 이제는 무주택자나 청년과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출을 금지시켜요. 사다리가 끊어졌죠. 그렇죠. 네. 황당한 거죠. 늘 가계대출 위험을 얘기할 때 주담대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만 못하게 해요. 맞아요. 어허.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대책 나오면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의 문제가 더 이상 증가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계대출을 풀어주니까 집값이 또 오를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 왜 그거를 신규 대출자한테 규제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불공정하다. 그렇죠. 네. 기존에 대출 이미 받아서 집값 다 오른 사람들은 그렇지. 그냥 자기 조건으로 연장 막 계속되죠. 하고. 그게 금융권에서 연장은 거의 무슨 당연한 것처럼 진행이 너무 당연하게 되었거든요. 예.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딴지를 건 겁니다. 아. 그게 말이 안 된다. 기존의 기대출자를 갚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광수 대표가 방송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을 때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잖아. 이광수 대표 방송을 대통령께서 보시는 본 거죠.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그게 얘기가 진짜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이 네. 이광수 대표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바꿔야 말하니까 된다. 통한다. 아니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계시지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불공정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특히 부동산 이런 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을 잡는 게 지금 대출 올해 기준으로 연말에 연장이 안 되면 다 갚아야 되는 건수가 17,00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000건은 공급 시장에 풀리는 어떤 그 국면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면 그 집을 팔아야 되니까. 못 갚으니까. 네. 그러면 시장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집값의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심지어 그때는 이미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어진 시점이니까 그렇게 양도세도 될 수 중과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데 대출을 갚으면 대출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만약 떨어진 상황 속에서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사시는 분들에게 또 일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계대출의 총량은 증가하지 않고 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기는 이제 캡이 씌워져 있는 거라면 그 안에서 돈다 돈이. 네. 저같이 새로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맞아요. 예, 그 기존에 그 80% 이렇게 받았던 분들에 네. 대해서 만기가 돌아와 갖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되고. 1주택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맨날 문제라고 얘기했던 갭 투자. 갭 투자를 할 때 대출을 해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많이 봤거든. 새 안고. 음. 새 안고. 그게 나는 어디에 그 무슨
학군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어떤 고등학교 세안고. 세안고등학교. 동네마다 세안고가 있나 했었는데 그게 세안고가 갭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전세 안고. 전세 그러니까 안고. 그런 물량들은 제법 많이 나올 수 있겠군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집값을 그게 일종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제가 뭐 약간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 관련해서 제가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정개혁위원회에서 제가 자문위원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경제일문과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한국은행에서도 오고 금감원에서도 오고 은행 관계자들이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왜 놀랄까요?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은행은 이제 엄청나게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기존에 그냥 앉아서 장사하다가 이제 그렇지. 대출을 갖게 되면 신규 대출자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영업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뭐 경악을 하는 거죠. 하긴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급이 아닌데 위원을 하셔야 돼요. 왜 자문위원밖에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 JYP는 거기 관심. 제가 이렇게 화내니까 안 시켜준 거죠. 네. 아니 저 농담이 아니고. 저는요. 금리 인하도요 자동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구권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요구해야 당당하죠. 되잖아요. 네, 맞아요. 금리 인상은 네. 자동으로 하죠. 맞아. 그렇죠. 무조건에, 근데 어떻게 무조건에. 자동으로 하는지 아세요? 진짜 은행에서 싫어할 것 같지 않아? 그건 맞다. 제가 어땠냐면 사실은 애널리스트 할 때 네. 은행에서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막 돈도 많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니 강연해달라고. 강연해달라고. 근데 제가 회사 그만두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안 불러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가던 그리고 뭐 어디 가면 강연료도 크게 받으셨던 그렇죠. 그런 분인데 이제 점점 시장이 조그라들고 우리 이광수 대표를 불러주는 것은 혹시 저 재능 기부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은행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몽창 가져가서 써요. 그렇죠. 다 가지고 의료보험 있죠. 데이터,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각종 소득 데이터, 납세 데이터를 그래서 보세요. 대출 받을 때 스마트폰에서 그냥 자동으로 해버려요. 맞아요. 비용이 안 들어요 은행은. 네. 그러면은 그런데 약간 열받네. 변화가 일어나면 금리 인하도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자,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런 나라가. 가만하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데이터 다 가져가서 쓰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계 대출을 받으려고 신용 대출을 받으려면요. 텐션 올라왔어, 텐션. 일주일 동안 심사해요. 맞아요. 예. 그 사람 뭐 가게에서 어머나. 우리는 앉아서 바로야. 대출해줘. 맞아. 지금 은행이 수조 원씩 돈을 벌고 있다고요. 제가 이게 이제 보니까 참 말은 국민의 은행이라 그리고 우리의 은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은행 자기들만의 은행이야. 그렇네요. 국민하고 우리는 없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네, 속이려고. 친한 척하려고. 네. 그 충격적이죠. 무슨 은행 거래하세요? 저 그런데 다 해. 바보래 내가. 그래 보세요. 그래서 저 금리 인하도 자동으로 해줘라. 진짜 근데 이거 이건 필요하다. 진짜 일리 있는 말씀. 진짜 일리 있는 말이네요. 그거 요구해야 되는데 진짜. 금리가 인상될 때 어떻게 옵니까? 문자로 오지 전국에 않나요, 대출 그냥? 있는 분들 네. 모두 답해 보십시오. 그냥 문자 그냥 띡하러 문자 와요. 띡 몰랐다. 네.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하지. 내릴 때는 그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놓잖아. 금리 인하 인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직접 가서. 요거. 그리고 그런데 내가 매일 자료 만들어야 되고. 매일 일터로 가고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맞아. 시간이 있습니까? 네. 여기 우리 전문가 계시고 변호사 계시고 화잘 내는 사람 계시고. 그렇죠. 이거 우리 소송을 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이니.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 대한민국에. 그러네요. 자, 이게 지금 오늘부로 은행하고 전쟁 선포한 겁니다. 네. 우리 이광수 대표가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실 때요. 늘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정책으로까지 연결되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시죠? 소중한 사람 진짜. 혹시 뭐 중간 라인 있어요? 아니. 누가 텔레그램 좀 보내주세요. 라인 그러니까 이런 아니, 얘기들을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 네, 여러 대통령께서? 가지를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고. 뉴스다이브를 보시면 뭐 저희 예전에 오창석 평론가가요. 지금 이제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사장, 예. 그 대통령의 칭찬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인스타에 대통령이 샤라웃 해줬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뉴스다이브 샤라웃 한번 해주신다면. 예. 아니 뉴스 다이브도 이거 뭐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책 방송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럼 그런 되죠, 뭐. 시간을 우리 이광수 대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매주 모실 수는 없어가지고요. 다음 스케줄 자주 언제? 모시지 뭐. 예,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시에 그걸 하면 이제 모든 걸 안 할 거예요. 그렇지. 12시 그거 하면 끝나고 여기 오기 딱 좋아. 예, 그러니까. 딱 좋아. 가깝잖아. 상암 아니에요? 그러네. 충정로. 좀 바로 옆이네. 제가 예. 모시고 올게요. 네. 저 우리 카카오 블랙 불러줄게. 왜 블랙으로? 블랙으로? 심지어 와. 제가 충정도에서 저도 방송이 있거든요. 같이 오면 되겠네. 태워가 자기는 알아서 오고. 태워서. 제가 모시고 올게요. 오늘 예. 보니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영화 배우 좀 닮았어. 누구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기 유명한 배우야 진짜 세계적인 배우. 더스틴 호프만 좀 닮았어. 더스틴 호프. 지금 8순 넘으셨죠. 그 뭐 우리 정구승 변호사도 아이돌 닮았는데. 제가요? 샤이니 민호 좀 닮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런 느낌 맞아요. 받아서. 네. 아이 아빠긴 합니다. 저는 뭐 없나요? JRP? 아 죄송합니다. 없어요? 자, 예. 옆에 사람 보여야 돼. 자, 좀 장례 정리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X에 이제 네. 여러 얘기들을 쓰면서 이것들이 뭐 사실 그 5월 9일 기준으로 돼 있던 다주택자들 그 양도세 중과하는 거 유예가 계속 되어 왔던 것을 중단한다 얘기하고 처음에 이걸로 뭐 조금 찌적거리더니 네. 그 이후로 진행되는 건 굉장히 속도감을 가지고 팍팍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투기용이라면 이건 장기 보유하는 것에 세금 깎아주는 거 이거 이상하다. 그렇죠. 라고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와 투기화 돼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다수의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갈아타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삼겹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살다가 영등포로 이사 가고, 성동구로 이사 가고, 성동구에서 또 강남으로 예, 이동하고 예. 뭐 이런 예.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혼란시키고 아,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왜 갈아타기를 하느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라든지 혜택을 주니까. 장기 아. 뭐 공제라든지 이런 예, 양도세 예. 공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인 거죠. 음. 그래서 그 투자 방법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정책을 만든 게 문제지. 아. 그래서 그 정책이라든지 그 조항, 세법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이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혜택이 많더라고요. 뭐가? 엄청 많죠. 내가 모르던 혜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맞아요. 근로에서는 그렇게 막 그 혜택이 전혀 없는데 부동산만 유독 그 자산 중에서 맞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그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금 깎아줘. 맞아요. 그러면 일 오래 하면 세금 깎아주지? 저도 오래 갖고 있으면 네. 자동차 세금. 안 돼. 내가 우리 어. 이광수 대표를 몇 년째 이렇게 자주 뵙고 굉장히 좋아하는 형인데 왜 요새 방송만 하면 이렇게 화를 내요? 아니 화내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맞는 말인데요. 아니 근데 진짜 맞는 말이네. 화를 내도 사람이 되게 웃상으로 화를 내니까. 예. 그렇죠, 맞죠. 네. 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부동산만 오래 갖고 부동산이 근데 가격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도 깎아줘. 근데 오래 일할수록 세금은 더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라고 이제 뭔가 명명하면서 그건 별 문제가 없는 맞아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으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그런 상황을 만든 제도라든가 법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마지막 이슈 될 것 같은데 보유세 얘기 좀 벌써 짧게 마지막이요? 가만히 있어봐요. 나도 퇴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더 짧어. 더 항상 할까요? 여기. 내가 얘기했지 1부부터 섭외하라고. 자 아무튼 JYP는 네, 시간이 네, 다 되셔서 네, 먼저 네, 일어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보유세 얘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보유세 관련해서 결국 뭐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보유세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책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이해하자고요. 예. 조금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디에 비유하냐면 나그네의 옷 벗기기예요. 그동안은 바람을 불었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일부는 뭐 옷을 벗길 벗긴 수도 하겠지만. 있는데 염이죠. 그렇죠. 염여 더 센 거, 더 센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방향성이냐면 나그네에 따라서 내가 변해. 그게 바람의 성격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하겠다는 거냐면 햇볕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주택자 공직자들한테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알아서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조건을 만든다. 그게 바로 햇볕이에요. 어. 왜 나그네는 햇볕이 비치면 왜 옷을 벗을까요? 더우니까요. 더하기, 더울 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걱정이 되고 이 판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유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냐면 보유세가 바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먼저 논의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지금 방향성이 뭐냐면 집값이 쉽게 말해서 오르면 보유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세가 바람으로 그러네요. 쓰겠다는 예, 거죠. 예. 아, 야 이거 나그네 이론은 비유가 네. 아까 좀 이해가 지금 쉽다. 자리를 떠나셨지만 JYP도 자주 쓰는 어떤 비유인데 전혀 느낌이 다르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뭐 동탁 얘기하고 연상군 얘기하고 있는데 다 날라갔어요 지금. 나그네로 끝났어요. 나그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런 그 햇볕 차원에서 보유세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식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X를 통해서 뭐랄까요 중간 과정 없이 그냥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그의 의지 그리고 그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 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집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불리하다. 그렇죠. 그럼 내놓을 것 아니냐? 네. 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이거 지속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죠. 근데 이게 혹시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보면 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이제 흔들린다고 봐야죠. 흔들리고 있다. 보유세를 좀 미룬다거나 뭐 나중에 하겠다 최후의 카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죠. 어. 그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일관성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하겠다는 건데 그건 바람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광수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바람으로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이번에 보니까 요래 그러니까 이 어떤 제도를 쓰겠어.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상황이 바뀌면 보유세 다시 물러날 수 그렇지. 있구나라는 이렇게 거를 접근하면 안 암시하는 된다. 거죠. 맞아요.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 그런데 자산 시장은 절대 그렇게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주식을 그렇게 합니까? 아.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을 떨어질 때만 상법 개정해요? 아니죠. 아니잖아. 이번에 3차 개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밤을 새면서 개정해. 주식 시장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햇볕을 계속 비치면서 왜 부동산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그러면 주식도 떨어질 때 왜 하지? 혹시 그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냅니다. 아, 네요? 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불러. 대통령은 사실 성향상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사람들이 안 불러요. 화내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다들 화가 많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아니 이건 화가 아니고 걱정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움의 발로고. 걱정이야. 안타까움보다도 걱정.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왜 우리 아이들 걱정하는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우 밤에 늦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아이 들어왔을 때 큰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다. 좋습니다. 근데 어제 중요한 건 뭐다? 일관성을 갖고 있는 일관성. 햇볕 정책을 써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바로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자, 집을 비싼 집이라고 뭐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느 동네 살다가 좀 더 비싼 동네로 이사가고 뭐 뭐랄까요 서민들의 꿈 뭐 이런 표현으로 막 이렇게 포장해놓은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면 그건 축하해줄 일이고 응원해줄 일인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출이라든지 각종 혜택이라든지 뭐는 뭘로 비과세해주고 뭐는 뭘로 비과세해주고 이런 것들을 굳이 세팅을 해놓고 그러지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유세. 맞아.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가지면 당신들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맞아요. 이런 걸 딱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근데 사실 지금 판은 구축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불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혜택을 회수하는 정도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바람만 쓰다 보니까 바람 피해서 온 여민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면 이긴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그 거죠. 중에서 네. 청와대에서 직하다가 나 그냥 강남 아파트 하면서 직 버리고 집 선택한 사람이 그분 있었잖아요. 얘기를 또 하는 겁니까? 심지어 예. 그 사람 완전 집값 2배 올랐어요. 맞아요. 예. 저는 바람 분다고 그래서 19년에 집을 팔았거든요. 바람을 맞지도 않았는데 바람 불 거야 하고 돼서 난 정부를 믿어서 저는 19년에 집을 팔았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그쵸. 그때 옷 벗은 사람은 뭐 열받는 거지. 네. 지금도 춥지 그 사람들. 아주 추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예.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 일관성. 네. 그러니까 네. 이 주장을 이광수 대표가 뭐 최근에 와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전부터 설파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부디 잘 정리가 돼서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단순히 뭐 정책으로 연결된다는 게 끝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양성화되고 건강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사실 국민 누구나 다 꿀 건데요. 자기 이익이 요만큼이라도 걸려 있으면 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 부분들 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의 대환장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사실은 기대죠. 기대가 있으면 잘못된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역시 그 기대 때문에 여기 괴로워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없이 봤는데 뭐 역시나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더 확실히 알았던 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에 갈 길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이거는 저 순서상 뒤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주식장이 네. 뭐 사이드카 발동,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리고 어제 약간 또 반짝했었기 때문에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어야 될 것이 파란색이 됐다고 고통이 아니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맞아. 이게 계속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확률이 높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괴롭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시장에서 가장 괴로운 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인데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죄송한데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텐션 조금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다운돼 있어. 근데 오늘 그 알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네. 텐션 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리기가 쉽진 보통은 않겠지만. 받고 계실 예. 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뭐냐면 저희가 주가에 자꾸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제 텐션을 한번 올려보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 상황에 나를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도권을 갖고 와야 되느냐. 근데 그동안 어려웠는데 저는 오늘 최근에 장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뭐냐면 한국의 코스피가 5천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와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와 아래가 열려 있으면요 어떤 계획도 맞아요.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밑이 막혔어요. 그러면은 계획이 세운 거죠. 일단 첫 번째, 그럼 어떤 계획이 세워질까요? 떨어지면 사야 됩니다. 지금보다 떨어지면 5천에 가까워지면. 그렇지. 네. 예.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5천에 가까워질수록 나 사야겠다는 계획이 첫 번째 하나 생겨요. 이런 거 명쾌하다. 그래. 예. 지금이니 그래. 오늘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이거 떨어졌는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오르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제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예. 하나의 이제 방향성은 생긴 거죠. 5천에 가까우면 산다. 믿습니다. 에이멘. 자기가 믿는 종교를 시작합니다. 예. 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종교처럼.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코스피 5천을 버텼죠. 지켜내고 있거든요. 근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 관심을 갖고 있고 유동성이 이제 집중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살펴보면 5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뢰를 가져도 되겠다라는 이제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건 한 가지 확실히 생겼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5천에 가까우면 쉽게 말해서 몰빵하냐.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쉽게 말해서 대응해야 되고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쪽에서. 네, 예. 그래서
5천에 가까이 오면 조금 더 사고 음흠. 막 거기서 멀어지면 조금 덜 사고. 음.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말 중에서 2, 3주 안에 어쨌든 해결한다니까. 그렇죠. 예. 그럼 2, 3주 안에 쪼개서 사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주 안에 변동성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대응을 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나왔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5천의 바닥을 일종의 봤으니까 5천에 가까우면 우리가 많이 산다. 근데 2, 3주 얘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2, 3주 안에 쪼개서 분할 매수하는데 예를 들면은 5천에 가까우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살 걸 150만 원 사고 예. 5천에서 좀 더 멀어지면 50만 원 사고 그렇지. 적게 매일매일 사고. 기계적으로 예.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국내 시장의 문제는 접근을 정확하게 잘하셨고, 다만 이제 외생 변수인 트럼프 문제인데 트럼프 분석을 경제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돼요. 생물의 학자가 해야 될지 기호학자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깨구리 뛰는 방향과 트럼프 떠드는 방향의 상관관계 패턴 연구 이런 거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럼 무속의 영역 아닐까요? 근데 아니 이게 기호학일 수도 있고 생물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패턴이 하나 생겼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악재를 던져요. 그렇지. 그리고 주가가 엄청 빠지잖아요. 호재를 던져요. 지금 트럼프가 지난 몇 주간 계속 그 패턴을 네. 보였죠.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주식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럼 리딩방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이제 팔겠지. 판 다음에 악재를 던져서 주가를 떨어뜨리면 또 사. 그다음에 호재를 던져.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인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호르무즈 해협 자기들은 상관없다. 자기들은 빠진다.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니들끼리 해결해라라고 네. 얘기하면서 미국 원유 많다. 미국 거 사가라. 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국제 유가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로 인하여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뭐랄까 트럼프가 뭐 빠진다 들어간다 이거하고 계속 또 연동되는 건가요? 그럴 상황은 수밖에 계속 없죠. 안 좋아질 수밖에 그럴 없을 것 수밖에 같다. 없죠. 근데 왜냐면 유가가 왜 그렇게 움직이냐면 근원적으로 이제 유가가 결정되는 건 선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물을 사고 팔면서 유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리 거래하고 이런 어떤 투기적 수요, 투자적 수요가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숙명과 같은 일이다. 유가가. 그러니까 그 또한 우리가 여러 변동성 중에 하나를 놓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5천이라는 그 어떤 좀 단단해진 바닥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비슷한 말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혼란을 겪고 있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러네. 우리 주식시장이 5천선 부근을 지켜내면서 버텨냈다는 사실 그러네. 이것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광수 대표하고 또 이게 말이 이어지니까 신뢰가 확 생기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기술적 저항성도 되고 예. 심리적 저항성도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데 그런데 5천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겠네요. 혹시라도 깨지면. 그러면 대응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를 일부 시켜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일부. 네, 일부.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도망갈 준비하라 이런 뜻이네,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근데 그럴 확률은 좀 낮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5천을 기준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이 5천이었잖아요. 5천이었죠. 5천. 예.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5천이 네. 됐고 6천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짧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게 먼 옛날 얘기 같지만 그렇게 옛날은 아니란 맞아요. 말이에요. 이 기준을 버텨냈다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뭐 건강 상태 이런 것을 현대만태. 보여주는 거라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수 대표가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 대응하는 것이다. 대응. 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응하라. 잘했나요? 너무 잘했어요. 궁금한 건 아니, 이게 가까이 있으면 한번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대응이랑 트럼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네. 진짜. 그 또한 그럴 수 하는 있죠.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뉴스를 봐야 된다는 거고. 아니 어제 그 제가 뷰리핑 출연했을 때 그 예. 노설 의원님이 설명을 정말 네. 확 와닿던데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에너지 레짐이라는 게 또 외교 안보 레짐의 하위 변수로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레짐 체인지를 우리 정부가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유엔 제재 때문에 사지 못했던 러시아 석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능동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 미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련해서 언급한 게 지금 이게 소나기가 아니다. 그렇죠. 예, 폭풍우다.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전달이 되니까 일정 부분 신뢰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을 함께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